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의 진상 백서. 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 재심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중앙지법 2025 제노 12. 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 재심 청구인 최성년 2025년 6월 11일 재항고 취지. 해당 재심 청구 기각 결정에는 재심 청구 이유 없다고 했는데, 해당 재심 청구는 이유가 충분히 있으므로 그 결정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지시하기를 요합니다. 이유.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에 의해 이 사건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밖에 설명이 전혀 없는 무성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심소장에는 무죄를 인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으므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제10호증 및 거기에 찍힌 원파 연결 피해자 박원규의 무인입니다. 서기 2016년 6월 3일 원파 연결 유일한 증거가 된 증인 박원규의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신문할 기회를 얻어서 첫 번째 질문으로 제10호증의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증인 선서까지 했던 박원규는 그렇게 진술한 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제13호증 그렇다면 제10호증의 말은 박원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수사기관이 조서에 첨했다는 것인가? 그래서 2025년 4월 4일에 당시 수사관이었던 김두석을 직접 만나서 박원규는 그렇게 진술한 바 없다고 했는데 당신이 전후 한 칸씩 띄우고 첨한 것이냐고 물으니까 김두석은 그럴 리 없다며 제10호증에 찍힌 박원규의 무인이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원규는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고, 더욱이 해당 진술은 특수공무방해로 조작하여 나의 형을 가중하기 위한 목적의 위증입니다. 원판결은 내가 일관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태에서 박원규의 위증만을 증거로 나를 유죄 판결하였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명백할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으므로 재심을 개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재심재판부는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허언했기 때문에 실은 재심 청구의 이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재항고에 이른 것입니다. 정리하면 1. 제6 내지 제8호증을 보면 해당 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은 최초의 불법 체포로 비롯된 것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원판결 재판에서 피해자를 자초한 증인 박원규가 공무집행 방해 치상으로 조작하여 나의 형을 가중하기 위해서 허리디스크 중상에 걸렸다고 모해 위증했는데,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는 것이 위증이면 증언 전반의 신빙성이 부인된다는 것이 나의 주요 주장이었는데, 원판결 재판부 중앙지법 형사제8부 김우정 이군수 이원신은 판결에 허리디스크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사기 판결을 했습니다. 검찰은 진단서 등 증거 제출도 않고 인멸함, 조작을 자인. 3. 박원규는 나의 형을 가정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합세하여 자기를 폭행했다고 위증했는데 제6호증을 확인하면 사실 무근의 위증임이 확인됨.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인데 법정에서 증인선서 후 진정 성립했습니다. 4. 위 3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위증함. 5. 박원규는 특수공무방해로 조작해서 나의 형을 가중시키기 위해 폭행 시점을 변경하는 진술을 했는데 폭행당했다는 시점도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제12호증을 통해 증명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위증만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서 유죄 판결한 것입니다. 결론.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으나 실은 이유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재심 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하니 해당 결정을 파기하세요. 이 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관과 공익의 대변자라는 검사와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이 작당하여 불의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중 가장 악질적인 것은 법원입니다.
영국 보통법의 권위자인 윌리엄 블랙스턴 경은 10명의 죄인을 풀어주더라도 1명의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리넘에 입각하여 헌법적 무죄 추정 원칙이 세워졌고 형소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는 애매할 때에는 피고인의 리익으로 하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판결을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불의에 가담하여 오히려 아무 증거도 없는데도 죄 없는 사람을 유죄 판결하려고 적극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선거 때마다 쓰고 있는 전자개표기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컴퓨터 시스템, 천산조직이라는 것은 뇌세포가 2개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서기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소송, 대법원 2003수 26 2기권 판결에서 대한민국 대법원 판사기꾼들은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다 라고 지로기마식의 대국민 대사기를 쳤습니다. 지로기마는 사회부패의 극치입니다. 이 사기 판결이 아직도 경정되지 않은 것을 보면 대한민국 판사 중 제대로 된 인간이 단 1명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기 판결의 경정을 요구하는 선거소송, 대법원 2013수 18 최성년 등 6644명의 소송인단의 사무처장이었기 때문에 이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타겟으로 계엄령을 터뜨렸는데 거슬러 올라가 따지고 보면 이 계엄령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원흉이 대법원 2003수 26사건의 사기 판결인 것입니다. 전자개표만 하고 적법한 수개표는 안 하는 수법으로 부정선거를 하다가 2012년에 들통이 나니까 1960년 경자년 3.15 부정선거의 대표적 사례로 폐지된 사전투표제로 부정선거하고 있죠. 사전투표의 본인 확인기는 본인 확인도 안 되는 뻥데믹의 PCR 검사 같은 사기입니다. 2012년 제18대 대선 때에는 국정원 관권 개입도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기만 하면 선거무효 판결이 불가피하니까 법원은 선거법 제225조 강행 규정을 정면 위반하며 아예 배째라 했죠. 그러나 한편 이런 조작 사건의 사기 판결을 맡아서 나를 구치소에 4개월 동안이나 척 가뒀던 것입니다. 각급 법원 판사가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판사가 선거 소송의 피고이고 판사가 재판관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법원으로 인한 부정선거 적폐를 처단하려면 어리석게 부패한 법원에 기대하기보다는 계엄령으로 공군 일척해보는 것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피고인은 범죄자인데 매우 공교롭게도 법원이 구사일생으로 풀어줘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괴법에서 최근에 법원이 이재명 피고인 형사재판을 포기했죠. 그렇다면 아예 다른 재판도 다 하지 말고 법원에 영업 중지하는 게 형평성 평등 원칙에 부합할 것입니다. 나처럼 힘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유죄로 조작하고 이재명 피고인처럼 힘있는 자는 죄가 있어도 법원이 비굴하게 재판도 못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법원의 현 주소입니다. 딱 유전무죄, 무전유죄네요. 재항고기간 준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2025년 6월 5일에 송달받아서 7일 이내에 재항고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법 항소 제4-1 형사부 기중 18